그럼 이제 제츠 얘기해야지. 6화랑 7화를 리뷰할 건데 6화는 시작하자마자 감옥에서 시작해. 바쿠가 손에 손과 목이 연결된 수갑을 차고 있는 졸라 섹시하고 야한 모습을 갇혀있는 사람이 바쿠 포함해서 총 4명인데 이 4명이 네모짱, 이제 이 두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네모짱의 부모님이래. 그리고 이제 섹시 손동작으로 본인의 수갑과 나머지 사람들의 수갑을 다 풀어준 뒤에 환복을 하고 감옥 문까지 따서 밖을 나오게 돼. 한참에 막 밑으로 내려가면서 딱 함정도 있고 막 그래. 그래서 함정도 막 피하고 엄마 쪽이 좀 힘들어 보여서 쉬어가는 게 어떻겠냐 하고 얘기를 해. 그래서 잠깐 쉬게 됐는데 네모짱한테 엄마 아빠가 무슨 고민이 있냐, 최근에 대화는 자주 해봤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네모가 진짜 엄마 아빠가 아니라서 모른다, 이번엔 그런 설정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두 사람의 사진을 찍고 밖으로 나오게 됐지.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꿈의 주인은 네모가 자신의 딸인 상태의 꿈을 꾸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현실로 돌아왔더니 또 이 경찰 두 사람이 무단 침입을 해 있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블랙케이스가 나타났대. 어디에 되게 커다랗게 이런 문양이 생겼다는데 아까 찍어놓은 사진을 보니까 꿈에서 봤던 그 건물에 있는 문양이랑 똑같이 생긴 거야. 아, 지금 꾸고 있는 꿈이랑 관련이 있구나. 그리고 나서 이 사진을 여동생한테 보여줬더니 여동생이 아는 사람이래. 이 아저씨인데 이 아저씨가 그래서 누구냐? 네모짱 소속사의 사장님이야. 왜 이렇게 여동생이 다 아냐고? 왜냐하면 여동생이 알고 보니까 이게 직업이 방송하는 쪽에 작가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촬영 현장이나 이런 데서 이 사장님을 종종 본 거야. 그래서 혹시 네모짱 사장님 오는 촬영 있냐고, 거기 좀 같이 가도 되겠냐고 빌빌 빌어서 사장님을 만나게 되는데 사장님은 자기를 모르는 눈치야.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지. 이 아저씨가 계속 기부를 하고 있는 고아원이 있는데 거기서 네모짱을 발견을 해. 아, 저 친구는 보석이다, 내가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네모짱을 이제 키즈 오디션에 집어넣어서 연예인으로 키우게 된 거야. 네모짱을 거의 친딸처럼 생각을 한 거지, 두 사람 다. 특히 사장이. 그래서 네모짱도 실제로 친아빠 친엄마처럼 생각을 했고. 근데 최근에 몇 개월 전 기사를 보니까 남편이랑 아내가 이혼을 했다네? 정확한 사유는 밝혀지지가 않았어. 현실에서 이 정도의 정보를 얻고 다시 꿈으로 돌아가게 돼. 왜 말을 안 해줬냐 네모짱. 내가 다 조사해보고 왔다.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아, 아니야 뭐 별거 없어 에헤헤헤 하고 넘어갈라 그러니까 바쿠가 지금 웃으면서 넘어갈 거 아니라고. 지금 저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이트메어한테 잡아먹히게 생겼는데 지금 그렇게 웃고 있을 때냐 했더니 네모짱도 빡이 쳐가지고 아니 나도 말하기 싫은 거 있다, 그거 사람 좋은 일 하겠다고 남 이렇게 들쑤셔도 되냐고 빡이 친 거지. 그러다가 네모짱이 뛰쳐나가버려. 세 사람 모두 네모짱을 쫓아서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1층까지 도착한 네 사람, 드디어 출구가 보여가지고 달려갔는데 출구가 아니야.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 이제 웬 체인소맨인 나이트메어였던 거지. 그리고 오늘도 준비해왔다. 펜스. 그래서 나이트메어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냐? 짜잔! 우리 아름답고 섹시하고 존귀하신 녹스님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기는 죽음의 감옥이다, 너희는 절대 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나이트메어를 부활을 시켜. 한마디로 방금 쓰러뜨렸던 거는 나이트메어가 아니라는 거지. 제츠가 갑자기 공간에 갈라. 알고 보니까 지금 얘네가 있는 곳은 나이트메어의 체내였던 거고 공간 자체가 나이트메어 그 자체였던 거지. 여기를 영원히 탈출을 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고 멘붕이 온 사장님이 네모의 손을 잡고 자기 아내를 여기다가 밀치고서 안으로 도망을 가자, 차라리 여기서 영원히 같이 살자, 메네라를 부리기 시작을 해. 그 시각 현실에서는 경찰 둘이서 전 부인을 찾아가서 왜 이혼을 했는지 제발 알려달라 싹싹 빌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사장님의 사무실로 보이는 공간에서 카메라가 쑥 이동을 하면서 이 벽장을 비추면서 이번 화가 끝이 나. 자,
여기서 일본 문화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눈치를 깠을 거야. 맞아, 재단이야. 내무짱은 사실 죽었다 라는 느낌으로 엔딩을 보여줬어. 그리고 나서가 이제 중요하지. 이제부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 실화! 두 사람을 쫓아가기 위해서 달리다가 또 아주머니께서 힘들어지셔가지고 이제 바쿠가 안전하게 센서랑 같이 특정 방에 넣어놓고 내무짱을 구하러 가. 그러고 나서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데, 현실로 돌아와서 아까 그 형사님들이 가지고 온 정보를 보니까 어떤 로켓버스 사고에 대한 기사를 가지고 온 거야. 4년 전인가? 일어났대. 이 버스 사고 사건의 경위를 듣기 위해서 사장님의 엔터까지 찾아가게 돼. 그래서 밖에 소란스러운 와중에 사장님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 하고 물어봤더니 우리의 바쿠씨가 냅다 대뜸 한 발짝 앞으로 나오면서 님 나 기억하지? 나 세븐임. 응 기억한다. 그래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내무짱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 내무짱이 4년 전에 로켓버스를 타고 돌아오다가 트럭이랑 추돌 사고가 나게 돼. 역주행을 하고 있던 트럭을 버스가 피하겠다고 핸들을 딱 꺾었다가 버스의 옆면이 트럭과 충돌을 하게 됐고, 창가 자리에 있던 내무짱은 그대로 트럭에 치여가지고 완전 중상을 입게 되는 거야.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판정을 받았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점은 이렇게 중상인 거를 매스컴에서 다루기 전에 일단 묻었어. 일단 묻었는데 이게 묻고 나서 애가 사라져. 그래서 엄마 쪽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그랬는데 아빠 쪽은 아니다. 이거 매스컴에 나가면 안 된다. 우리 정보망으로 좀 물밑 수색을 하자라는 얘기가 돼서 지금 4년째 계속해서 내무짱 활동을 하고 있는 척 하면서 내무짱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표하지 않은 거야. CG나 옛날에 찍어뒀던 이미지 같은 것들을 계속 합성을 하고 막 하면서 4년을 구라를 치고 있었던 거야. 그 얘기를 들은 바쿠는 내무는 분명 어딘가 살아있다. 내가 이 악몽을 끝내고 내무짱을 구해보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돼. 그리고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 꿈속에서 이제 사장님이랑 내무짱은 100층을 뛰어 올라와가지고 드디어 옥상층에 도착을 하게 돼. 탈출할 수 있어 하고 옥상에 딱 올라오는 순간 역시나 바깥은 아니었어. 다시 한 번 더 녹스짱이 등장을 합니다. 네가 원했던 악몽 그거 지금 실현시켜줄게. 그게 무슨 악몽이냐? 4년 전 그 버스 사고 날 내무가 아니라 내가 대신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게 지금 악몽으로 실현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아저씨가 꿈속에서 죽는다면 이 악몽이 실현이 돼서 나이트메어가 현실로 나타나게 돼. 녹스는 그걸 노리고 이제 이 아빠한테 가가지고 속삭이는 거지. 이번에야말로 너 자신을 희생해서 내무를 구하면 내무짱은 살아 돌아올 수도 있어. 아저씨가 그걸 듣고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빠따를 들고 덤비다가 나가 떨어져. 그리고 우리의 바쿠가 등장을 해. 내무짱 살아있는 거 확실할 거고 무조건 내가 찾아내서 님한테 돌려주겠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변신 장면이 나옵니다. ミッションを遂行する変身 그렇게 잡몹들을 쓰러뜨리고 핸드폰 알람이 삐리삐리 울려. 놔두고 왔던 전부인 쪽 방이 난리가 난 거지. 엄마 구하러 가야 돼 이러면서 내무짱이 뛰어가려 그러는데 바쿠가 아니 우린 여기서 탈출할 거야 전원 함께 이러면서 스캔을 쫙 해가지고 여기는 옥상, 그렇다면 네 녀석의 머리 약점은 이 위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 뇌가 있는 위치를 스캔을 해. 그리고는 그 뇌에다가 라이더킥을 꽂아박아. 그렇게 사장님의 악몽을 끝내고 현실로 돌아왔을 때 사장님은 내무짱이 살아있다고 본인도 믿기로 한 거야. 내무짱의 재단을 싹 정리를 하게 돼. 그렇게 이번 화가 끝나는 줄 알았더니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을 해. 녹스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더니 어느 방으로 들어가. 그리고 나서 누워있는 내무짱에게 말을 걸어. 다음에도 악몽을 이끄는 힘이 되어주렴 라고 말하면서 끝이 나. 이번 스토리 진짜 잘 나왔다. 솔직히 이번 스토리 진짜 너무 잘 나왔어. 진짜 이대로만 가자. 이번에 보면서 녹스 분량이 좀 많이 나왔잖아. 이번 편에서 보면서 느낀 건데 진짜 연기력이 달라. 녹스는 사실 감정 표현도 없고 덤덤한 캐릭터로 나온단 말이야. 격정적인 장면이 없어. 그러면 이게 사람이 되게 연기를 좀 재미없게 하게 되거든. 근데 너무 잘해. 이번에 떡밥이 좀 많이 던져진 게 이제 녹스가 너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줄 아냐 라는 대사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가 언젠가 제츠 너도 너의 악몽을 떠올리게 될 거다 라는 대사가 하나 있었고, 세
세 번째로 제츠 이 녀석이 사용하는 힙의 대가를 받게 될 거다 라는 대사가 있었어. 이 두 화를 합쳐서 총 중요한 떡밥 대사가 3개가 녹스 입에서 나왔다. 그래서 로아는 녹스 쪽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 녹스랑 네모의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 지금. 로아는 여기서 궁금한 게 과연 이 꿈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2호 라이더를 어떻게 만들어낼까? 애초에 꿈속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주인공만의 좀 특별한 능력이다. 약간 이런 설정인 거잖아 지금. 그래서 현실과 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코드 7이 되어 있는 거잖아. 그럼 2호 라이더는 어떻게 등장을 할까도 되게 궁금해. 형사 아저씨 2호면 웃길 텐데 진짜 웃기겠다. 이 꿈이라는 세계를 언제 어떻게 현실까지 끌고 올지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 2호 라이더의 등장도 어떤 식으로 만들어줄지도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